안녕하세요. 우드리언 파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목공이라는 기술이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변화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왔는지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술의 기원은 어디인지, 어떤 시대를 걸쳐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이해한다면 좀 더 기술과 직업에 대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목공이라는 것의 뿌리가 어디인지, 어떻게 최초로 탄생해서 현대시대까지 그 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는지 굵직굵직하게 시대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선 최초로 목공이 행해진 시기를 알려면 무려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선사시대면 거의 인류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인데요. 그렇다 보니 목공이라는 게 태초부터 내려온 인간 고유의 기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자, 이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후반, 인류는 돌 다음으로 나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돌의 손잡이로 나무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돌도끼와 돌창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 도구들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나무는 유기물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썩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적이나 유물은 아주 극소량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약 4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프랑스 라자 동굴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작은 텐트가 있고요. 기원전 50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참나무 우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계급과 직업이 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이 간의 수공업으로 생계를 위한 목공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신전이나 건축물들이 발견되는 걸로 봐서 목공의 행위는 시대가 바뀜에도 맥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농경 생활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잉여 농산물이 생기니까 인류는 식량 생산 활동 이외에 다른 일에도 종사하게 됩니다. 이때 전문적인 목수와 건축가가 등장하게 됐고요. 직업과 계급이 분화되었습니다. 건축물도 단순한 움막을 떠나서 좀 더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의 요새, 궁전 혹은 신전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청동기를 이용한 무기와 정교한 도구, 기구들도 이 시기에 같이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목수는 주로 지배계층의 도구나 가구, 장식 등을 만들었고 이 밖에도 성곽 요새, 신전, 저택 같은 건물을 지을 때도 동원되는 일종의 전문직 종사자였다고 하네요. 비록 귀족이나 왕족은 아니었지만 서민들보다 훨씬 대우도 소득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시대엔 처음으로 톱, 끌, 망치, 보우들과 같은 수공구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따지고 보면 지금 사용하는 수공구류의 최초는 고대 이집트 시대 때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시대의 수공인들은 목공뿐만 아니라 석공도 같이 하면서 종합건축 분야의 전문가로서 두각을 나타내며 기술자로서 대우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프타라는 수공인의 신을 섬겼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프타흐라고도 하고요. 건립자라는 뜻의 이 신은 모든 장인과 예술가의 보호신이자 수공의 장인들의 후원자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모든 신들을 존재하게 만들어낸 만물의 창조자이자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다음인 고대 그리스 시대엔 목수의 사회적 처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목수뿐만 아니라 수공인 대부분이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기술자 대우를 받으면서 소득도 높았던 이집트 시대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인데요. 이런 반전이 일어난 이유는 첫째로는 이집트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시대 또한 진흙과 벽돌로 건축하는 경향 때문이었습니다.
주로 벽돌과 나무를 반복적으로 섞어서 건축을 했는데요. 이런 작업을 석화 목공 작업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이 건축물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방대해지면서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건축에 동원된 많은 인력들 중에서 극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단순 작업을 위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으로 나와 있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수공인 대부분의 신분은 노예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기 덩치보다 더 큰 암석을 하루 종일 실어 날랐으니 사상자도 많았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수공인의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네요. 이 수공인들의 처지는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야 장인급들만 평민 계급이 됐는데요. 이때 평민 중 최상급을 일컬어서 클라시커스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시커스는 오늘날의 클래식의 어원이라고 하네요. 수공인들이 평민 계급으로 상승한 이 고대 로마 시대엔 수공인 육성을 위한 콜레기아라는 길드가 존재했습니다. 주로 기초적인 건축 수학과 기술 그리고 목공을 가르쳤는데요. 작업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하는 사람, 정년퇴임자들까지 전부 관리해서 생계를 지원해줘서 자유민을 갈망하며 많은 노예들이 콜레기아에 지원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원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신분이며 인생이며 안전빵이니까 어째 보면 당연한 현상이겠죠. 고대 이집트 시대와 로마 시대를 봤을 때 목공이라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구분지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콘크리트 같은 석공도 겸해서 하며 이것저것 다 하는 종합 건축 분야에 다양하게 종사했었으며 모든 행위를 통틀어 수공인 기술자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는 유럽 전역에 전염병과 잦은 전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그 과정에서 목공 기술도 같이 많이 소실되어 버립니다. 이에 귀족들과 영주, 왕들은 자신의 건축물을 만들고 수공예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공인들을 성 안으로 들이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상주시키는데 이렇게 들어온 수공인들이 모여서 다른 새로운 길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길드들은 앞전에 콜레기아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콜레기아라는 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아주 사적인 결합인데 경제적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신앙과 오락을 지키는 결합이었다네요. 그래서 수공인들의 제대로 된 길드는 사실상 이 시기에 탄생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목공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19세기 산업혁명 시대로 왔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 당시에는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는데요. 동시에 목공 기계들도 여럿 개발이 됩니다. 당연히 시대 흐름에 따라 기계를 사용하는 현대적인 목수들이 대세로 자리 잡고 수공업에 의지하던 목수와 기타 길드들은 경쟁력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 시기에는 목공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최초로 목수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고요. 또 목공이라는 단어가 정식 명칭으로 채택되면서 직업 전문학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맥을 통해서나 도제 관계로 배웠던 목공을 이젠 교육으로서 누구든 배울 수 있는 바야흐로 목공 교육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목공은 더 깊게 들어간다면 동양의 목공,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의 삼국시대, 한국의 조선시대 등등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대별로 큰 사건만 추려서 알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최초의 목공 행위와 톱, 끌, 망치의 탄생, 그리스 시대에 힘들었던 수공인들의 시기와 목공 길드, 노동조합과 목공 기계의 탄생, 직업 전문학교의 탄생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공이라는 분야에 이런 내용을 아시고 더욱 애정을 가지시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목공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작업과 수공구, 기계공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